오늘 알아볼 것은 펀쿨색 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아볼 것이 펀쿨색 좌이기 때문이죠. 말을 왜 그따구로 하세요? 그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섹시하질 않네요. 미안.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의 환경부 장관입니다. 여러 의미로 파격적인 화법이 특징인 이 사람의 별명이 바로 펀쿨색 좌인 거죠. 왜 펀쿨색 좌라고 불리는 걸까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재미있고 시원하고 농밀하기 때문이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요? 이 화법이 바로 고이즈미 신지로 펀쿨색 좌의 화법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바로 펀쿨색 좌의 화법. 자, 대충 맛보기만 배드렸는데 어떠세요? 신선하죠? 펀쿨색 좌는 이미 화법 자체가 하나의 밈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별명이 유래된 발언을 포함하여 그의 발언들을 여러 유형별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동문서답 펀쿨색 발언이 여기에 속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참여한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직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후변화에 대해선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 섹시하게 대처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방식이죠? 그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가 않네요. 참고로 이거 국제 데뷔전이었습니다. 패기가 샹카스크. 두 번째, 한 말 또 하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근거로 써먹는 것, 순환 논법은 대표적인 문법 오류입니다. 아니 근데 순환 논법이라는 게 A는 옳다, 왜냐면 B가 옳기 때문이다. 왜 B가 옳은가? A가 옳기 때문이다. 보통 이렇게 약간이라도 꼬아놔요. 그러니까 오류를 범해도 헷갈리게 만들려고 말을 꼬아서 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오류를 범할 거면 그래도 헷갈리게라도 만들어주는 게 상도덕이잖아요. 하지만 펀쿨색 좌에겐 그딴 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진짜 대쪽 같죠? 실전 압축 그 자체. 이 정도는 되어야 좌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 번째, 논지 숨기기 대작전. 보통은 논지를 알 수 없다고 하죠. 펀쿨색 좌는 진짜 논지를 숨기는 수준입니다. 코로나 대책회의는 불참하고 그 시간에 신년회를 가신 이유가 뭡니까? 해명하시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반성합니다. 이 집 반성 맛집이래. 일본에도 피타임이 있었네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내건 30년 내로 후쿠시마 현의 방사능 재현 폐기물을 옮기겠다는 공약에 대한 전망을 묻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 안에서 30년 뒤를 생각할 때 30년 뒤에 나는 몇 살일까? 라고 제 발생 직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할 수 있으면 30년 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떨지라고 하는 그 고비를 두고 보는 것을 저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지보다 밀리차는 게 더 빠르겠죠. 네 번째, 소년 만화 감성. 앞서 말한 폐기물 공약 있죠? 뒤 이은 다른 질문에 펀쿨색 좌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やります。それが約束ですから。 질문이 뭔지는 몰라도 일단 답변 개간질하게 했네요. 분명히 그 약속 진심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겠죠? 였으면 제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답변은 해당 공약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약의 근거는 뭡니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야, 이거 진짜 난놈이네요. 당연히 이외에도 신박한 발언들이 많긴 한데 일단 정리하자면 이런 사람인 겁니다. 30년 공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30년 뒤에 나는 몇 살일까?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 약속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 고비를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나에겐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신박한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법 자체가 밈이 되어버리고 펀쿨색 좌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선 포스트 아베, 즉 차기 총리로 주목받는 데입니다. 일본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양반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사실 이 사람보단 그의 아버지가 훨씬 유명하죠.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의 전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현재는 아베의 기가 막힌 어그로 탱킹으로 인해 잊혀졌지만 과거 반일 감정 성장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죠. 2004년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며 우표 발행까지 감행했고 집권 당시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이 지정되기도 했죠. 실질적으로 첫 사이버 대처 및 갑신외란의 도화선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여러 곳에 출연하였죠. 불멸의 이순신, 거상, 고이즈미 괴롭히기 등등
등등. 아무튼 펀쿨색 좌는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정계 입문을 반대하여 형인 고이즈미 고타로는 연예계로 진출하였지만 신지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정계에 입문하였죠. 그리고 솔직히 잘생기긴 했어. 그죠? 나이도 젊겠다, 얼굴도 생겼겠다, 아버지도 거물이겠다, 또 여당 소속이면서 여당의 쓴소리도 하는 사람이겠다. 정계 입문 당시부터 여러 방면으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는 발언에서 진정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미야기 현에 닥친 재해 가면라이더처럼 해내겠다. 발언 하나하나가 이전의 정치인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을 포함해서 자꾸 은은한 씹덕향이 나는 탓에 성공한 오타쿠를 보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곤 합니다. 뭐 고이즈미 주니치로도 울트라맨 성우했던 거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씹덕 감성은 집안 내력일지도 모르겠네요. 펀쿨색 발언은 한국에선 이짤로부터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기후변화 대책을 묻는데 펀쿨색 이지랄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걸로 비춰집니다만 전문을 확인하면 그렇게 뜬금없는 말까지는 아닙니다. 먼저 왜 굳이 영어로 얘기를 했느냐? 영어로 진행한 인터뷰니까요. 이 자막 때문에 일본어에 굳이 영어를 섞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건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직전에 공동 기자회견, 즉 국제 무대였습니다. 전문은 이러하죠. On tackling such a big scale issue like climate change, it gotta be fun. It gotta be cool. It gotta be sexy too. 오케이, 왜 영어 쓰는지는 이해됐죠? 그래도 이런 진지한 자리에서 왜 펀, 쿨, 섹시 같은 단어를 사용했느냐? 먼저 펀이랑 쿨 같은 경우에는 기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비교적 적다 때문에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선 지루한 이슈가 아닌 펀하고 쿨한 이슈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때요? 맥락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섹시는 좀 너무 선 넘은 거 아니냐 싶기도 할 텐데, 섹시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앉아있는 UN 기후변화협약의 전 사무국장 Christiana Figueres 의 슬로건을 인용한 것입니다. Make it really sexy. We need to make it so sexy to make it really sexy. 물론 섹시가 님들이 아는 그 섹시가 아니고 멋진, 세련된 이란 뜻으로 쓰였다는 건 맥락상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후 기자들이 펀하고 쿨하고 섹시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뭐죠? 라고 질문하자 それをどういう意味かと説明すること自体がセクシーじゃないよね 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펀쿨색 좌다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자, 어떠세요? 발언 자체가 어그로성이 짙긴 해도 생각보다 저세상 답변은 아니죠. 하지만 그간의 행보도 그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그냥 뭉개버리기도 했고, 펀, 쿨, 섹시라는 단어가 하도 어그로성이 짙은 말인 탓에 그냥 뭐 펀쿨색 좌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굳이 따지고 두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를 못하네요. 때문에 펀쿨색 좌는 한국에선 시미켄 다음으로 유명한 일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이 펀쿨색 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고이즈미 신지로의 발언은 일본에서도 유명한가요? とっても有名です。最近では反省をしていることが反省をしているように見えないと言われることを反省しますみたいな反省発言だったりとか、海外の環境会議でセクシー発言をしたり、話のため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内容を繰り返すことで有名です。 일본에서도 펀쿨색 좌의 화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현지니까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죠. 특히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순한 논법은 일명 言いそうなこと 라고 불리며 일본에서도 하나의 드립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뀌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취미입니다. 첫 키스는 퍼스트 키스였습니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드립화가 이루어진 첫 드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펀쿨색 좌라는 별명을 알고 계신가요? 全く知らなかったです。 이 별명은 어떤 것 같아요? 恥ずかしいです。日本でも海外で恥ずかしい発言をしたとニュースになっていたのに、それがあだ名になって韓国で呼ばれているなんて恥ずかしすぎます。 펀쿨색자란 별명과 그 뜻을 설명해 주었더니 대리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신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같아도 창피하긴 하겠죠. 이 펀쿨 섹시 발언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기사로 뜰 정도였거든요. 물론 진실을 따지고 보면 약간 핀트가 어긋나긴 하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그로가 끌릴 만한 발언이긴 했습니다. 그럼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한 다른 별명이 있나요? 発言がポエムっぽいのでポエム小泉と呼ばれたり、セクシー発言をしたのでセクシー大臣と呼ばれたりしています。 포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포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라는 뜻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중2병 환자나 쓸 법한 허세스러운 문장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죠. 우리나라에선 김성모 화백의 폭룡의 시 정도가 여기에 속하고, 일본에서 이 포엠으로 유명한 사람은 블리치의 작가 쿠보타이토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가 되는 것. 같이 세워줄래? 너에게 생긴 내 이 자국을. 엎드려 살지 마라.
일어나 죽는 거다. 이 감성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의 감성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포엠 고이즈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선 이런 사람이 포스트 아베, 즉 차기 총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나는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最初は次期総理だろうなと思ってました。自民党だけど古くからの風習を壊してくれたり、派閥関係なく発言してくれる革命児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結婚してからはスキャンダルが多く出たりとか、発言に内容がなかったり、いいのは顔だけだったんだなって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여러 발언을 비롯하여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듯합니다. 실제로 지지율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문자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 다른 분께서는 일본의 언론이 그를 의도적으로 후려 패고 있다고도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펀쿨 섹시 발언은 조금 과장되어 퍼지긴 했으니까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こちらこそ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여기까지 펀쿨색 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주 토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또 보죠.